요즘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한글이 외국인 사이에서도 많이 쓰이고 한글을 가지고 외국어를 표기하는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름역에서 갈아타서 반지역으로 와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실제로 이런 상황을 빈번하게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어의 한글 표기 또 한국어의 외국어 표기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안중호 교수님 모시고 깊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가면은 옛날에는 김포라고 썼어요. 그죠? 네. 요새 뭐라고 쓰는지 아시죠? G로 쓰죠. G 써요. 네. G라고 써요. 그럼 이거 네. 뭐라고 있습니까, 이거는? 진포. 진포라고 해요. 누가 이걸 김포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부산은 뭐라고 읽냐면은 옛날에는 푸산이라고 읽었어요. 대구도 옛날에 TAE 했는데 네. DA 이렇게 됐고.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K로 써야 되고 P로 써야 되고 똑같은 기억인데 네네. 똑같은 기억, 디귿, 비읍 이렇게 네. 썼죠. 네. 첫 자를 이렇게 읽으면은 네. 서양 사람들은 요거를 음. 트, 프로 듣는 겁니다.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근데 이제 네. 이게 네. 중간에 와. 네. 모음 사이에. 그럼 네네. 아기는 아기로 들어요. 아기는. 그때는 기억으로 듣고. 그건 기억으로 듣는 모음의 중간에 와. 바다. 그런 건 비로 듣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전혀 비슷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한국어에는 이 구분이 있었어요. 유성자음, 무성자음에 대한 구분이 있었는데, 그게 한글을 이게 이제 몇 개자로 딱 정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김씨 보고 짐씨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짐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은 서양 선교사들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킴이라고 쓴 겁니다. 서양 선교들이.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그게 이걸 맥큐 라이샤오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맥큐. 이건 서양 사람이 그때 딱 들으니까 김이 우리가 할 때는 기억이 아니고 킴으로 들은 겁니다. 그렇게 들리고 우리가 그렇게 발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철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김철수 그러면 김이라고 듣지만 그렇죠. 한국 사람은 근데 서양 사람이 듣기에는 크로 듣는 겁니다. 김철수로 듣는다는 거죠. 김철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방식에는 라이샤오 표기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표기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같으면은 그런 걸 쓰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이런 걸 좀 썼어요. 그 기억나시는 6.25 때 미군들 지도 보면은 뭐 검 하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상한 문자들을 몇 개 썼어요.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고 정확히는 2000년, 서기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정을 하면서 이걸 싹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리고 야, 기억은 무조건 지야. 디귿은 무조건 이고, 비읒은 이것이죠. 그 다음에 T는 이거 D고, 이렇게 이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쌍기역은 이거 두 개, 무식하게 획일적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국제화되고 김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김치, 짐치라고 씁니까? 그렇죠. 김치라고 써요. 옥스퍼드 사전 이런 데 김치로 나와요. 네네네. 짐치라고 쓰면 다 짐치로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그럼 1번은 어떠냐? 1번은 이 유성자음하고 무성자음하고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우리 이제 도쿄 할 적이 있잖아요. 도쿄라고 도쿄라고 교,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T로 쓰잖아요. 쿄로 쓰고. 토쿄로 쓰죠. 그래요. 토쿄로 쓰죠. 일본 사람은 그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걔들은 K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키무라. 키무라. 지무라라고 안 쓰잖아요. 그죠. 키무라라고 쓰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K 발음하고 G 발음을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양 사람들이 일본도 똑같아요. 선교사들이 이걸 만들어준 거거든요. 제임스 커티스 헵번이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일본 사람의 발음에 맞게 썼어요. 일본 발음하고 딱 들어맞아요. 그 일본의 가운데 오는 건 G는 또 G로 써요. 그죠? G도 쓰고 K도 쓰고 그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한국말은 왜 없어졌냐? 원래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없앤 거군요. 없애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00년이라는 게 더 충격적인데요? 2000년에 확실하게 없앴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이렇게 거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유성자음, 무성자음이 구분이 됐던 원인도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용성을 중요시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해 위주로 이 말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아주 교조적인 겁니다. 기억은 무조건 기억이야. 쌍기역 할 때는 지지 써, KK 써.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좀 그러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쌍용할 때 SS 쓰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뭐, C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JJ 쓰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은, 한글이만큼 완벽해요. 그러니까 영어나 이 알파벳이 여기다 맞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어는 완벽한 거고.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 한국의 정체성, 우수성,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알파벳, 서양의 알파벳을 한글의 시스템에 맞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의, 우리 글의 정체성을 이거 강조하느라고 저거는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보니까 좀 확실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뭐라고 쓰냐면 GYEONG, GGI 이렇게 썼어요. 네네네. 이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읽냐면은 네. 지영지라고 있습니다. 영어권 사람들한테 읽어보라고 하면은 지영지 그렇게 있습니다. 진포처럼, 김치처럼. 만약에 누가 지영지가 어디냐고 저한테 외국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경기도라고 대답해 주시죠. 지영지가 어딘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는데요. 네. 지영지가 어디냐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 네. 금강 같으면 뭐냐면 중강, 쟁강으로 읽어요. 이런 자원모험이 이렇게 확정이 된 게 일제시대 때 확정이 된 거예요.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한글 그 표기법 해갖고 정해버린 거예요. 최연배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무성자음 이런 거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 뭘 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912년에, 네. 12년이니까 이제 우리 한일합방 되고 네. 일본 청독부에서 언문철자법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청독부에서. 이건 일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일본 사람, 뭐 그 당시에 육일춘, 뭐 한국 사람도 이제 조선 네. 사람도 들어가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912년하고 1921년인가 같은 거 네. 1차, 2차 있어요. 몇 번 고친 거예요. 이때는 철저하게 뭐냐면 표음주의입니다. 표음주의.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한글의 위대한 건 뭡니까? 네. 소리 음자잖아요. 네. 이게 바로 누가 얘기했던 거냐면 주식영 선생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참고로 얘기 드리면 서양의 언어들 있잖아요. 네.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도고 거기에 보면 다 이상한 거죠. 뭐 표기 이상한 거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다 발음 기호입니다. 그거 자체가 발음 기호예요. 영어만 예외. 영어만 예외. 영어는 지멋대로 부르잖아요. A버가 A로도 부르고 R로도 네. 뭐 어로도 부르고 멋대로 부르잖아요. 영어는 서양 언어 중에서 문법이 개판이 되는 언어입니다. 왜냐면 오랑캐들이 막 섞여갖고 앙글로족, 유투족 네네. 다 섞여갖고 문법이 없어진 거의 사라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는 발음 기호를 따로 써야 돼. 나머지 서양어 독일어, 불어, 뭐 이태리어, 이 언어들은 그 읽는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 자체로 발음 기호군요. 발음 기호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발음 기호가 안 되는 건 위에 뭐 우물하고 독일 같은 우물하고 동그라미도 악상, 있고. 떼기, 악상 네. 그게 다 발음 기호입니다. 그거 자체로 끝. 네. 발음 기호가 필요 없어요. 영어는 발음 기호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갖고 네, 네, 네. 약간 서양 언어 중에서는 좀 야만인어고 야만인어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은 배우기가 쉬워요. 문법이 개판이니까 대충 배워도 되니까 문법이 덜 엉켜갑니다. 네. 격변화도 없고 3인칭 네, 네. 공부밖에 없고 네. 그래서 철저하게 표음주의입니다. 한글도 표음주의잖아. 주식영 선생이 주장했다. 그런데 1930년에 네. 제3차 네. 그 언문 철자법이나 그 조선 청독부에서 주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조선 사람이 최연배 이런 사람하고 5명인가 6명인가 이렇게 되고 일본 네. 사람 뭐 4-5명 해갖고 한글 철자를 또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형태주의라는 걸 했어요. 형태주의. 형태주의라는 거 뭐냐면 이 족보를 따지는 겁니다. 이 말에. 형태주의는 이건 전형적으로 일본의 잔재예요. 왜? 일본 말은 아까 가나에서 온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나는 한자로 썼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요. 이게 옛말이 뭐냐 그래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하잖아요. 우리 네네. 했습니다. 그럼 네. 옛날에는 습니다 그래요. 뭐 네네네. 아주 옛날에 읍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이었다 하면은 네. 옛날에는 이었다. 예를 들면은 네. 이렇게 쓴 겁니다. 네. 표음주 이때는 네. 이었다로 써요. 소리 나는 대로. 네. 근데 우리 이었다 쌍시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왜 쌍시수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네. 이게 족보를 따져서 그런 거예요. 일본 말처럼 형태주의. 이 말의 족보를 따지는 겁니다. 이 말의 어근은 뭐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말은 지금 한글로 쭉 써도 그대로 발음하면 안 돼요. 하여 습니다가 되고 네. 뭐 이상하게 되는 말이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때 영향입니다. 그래서 1933년에 이 최연배나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한글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한 사람이지만 주식영의 제자라고 그래요. 네. 근데 주식영의 뜻하고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30년에 형태주의를 갑니다. 이걸 포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그때 딱 정리를 해요. 자음은
이것만 써. 아까 유성대한 거 다 없애. 몇 개 있던 거 다 없애버린 겁니다. 쫙 없애. 그럼 뭐만 써. 우리는 이거로 충분히 얘기해. 이렇게 네. 된 겁니다. 아. 그 쫄딱 망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2000년까지 가갖고 그렇게 국수주의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국어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는 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런 거 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소리 문자 주진영 네. 선생이 얘기한 대로 소리 문자 그대로 쉽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족보 따져서만 이건 완전히 일본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한국에 이거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튀어나갑니다. 네. 이때는 이제 형태주의, 네. 최연배나 뭐 이런 네. 분들이 주도를 했는데 5명이었으면 나중에 뭐 18명까지가 이승 씨나 먼저 해갖고 네. 18명이 나와서 조선어학회를 만들면서 그거는 청독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청독부에서 한 거고 네. 이걸 바탕으로 네. 한 게 바로 이제 한글 그 표기법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남한과 북한에 이제 기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음이나 뭐 이제 이런 그 옛날에 아래야 뭐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한글은 이것만 교조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뭐든지 우리나라에 오면 좀 교조적이 돼버린 거예요. 유교도 우리나라에 오면 그냥 교조적으로 되잖아요. 뭐 저를 계모한테 상복을 몇 년 이런 거 갖고 싸움질을 안 하나 무슨 한자도 막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중국에서도 안 쓰는데 이렇게 막 써야 그렇죠. 돼. 일본은 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다못해 중국도 다 간차체로 쓰는데 물론 간차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뭐든지 교조적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도 우리나라 면 그냥 완전히 북한보죠. 완전히 그냥 교조적으로 되죠. 왜냐면 침략을 너무 많이 당해갖고 민족 정체성, 네. 자기를 지키는 거 여기에 너무 예민한 거야.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표 문자로 해야 되는데 우리말의 방언이나 이럴 때는 좋은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일본의 마그나르도 예.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그 미국인 그 교수가 있었는데 네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맥도날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맥도날드 쓰는 게. 아니 어떻게 맥도날드를 맥도날드라고 쓰냐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한자지 이게 왜 네자가 돼? 우리가 맥도날드 이상하던데 미국 사람이 맥도날드 쓰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보는 관점이 틀린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세외의 화자들이 우리 한글을 쉽게 발음하고 하기 위해서 영어 표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 편리하게 해줘요. 우리 멋대로 한국말에 맞춰갖고 강제로 만든 여기에 맞춰갖고 그럼 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고쳐줘야 된다. 또 하나 네. 관련된 겁니다. 네. F하고 네. 이 발음입니다. 이거 진짜. 요거는 제 제안입니다. 훈민정음에도 이제 이 말은 없었어요. 네. F나 위에 해당되는 네. 그런 발음은 없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순경음 비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게 동그랗게 생긴 게 있어요. 네. 훈민정음에 있었던 겁니다. 훈민정음. 요거는 무슨 발음이냐면은 순경음이라는 건 이제 마찰음이죠. 여기 네. 입술에서 이렇게 나는 거죠. 무슨 소리가 왔냐면 F와 V의 네. 중간쯤 되는 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발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어에. 근데 그게 F 발음은 없어도. 네. 그래서 이제 제 제안은 이걸 쓰는 겁니다. 이 같으면은 네. 요거로 쓰는 거예요. 한글이 꼭 자음이 14자야만 됩니까? 작은 글자라면 훌륭한 글이 그거 아니잖아요. 국자 시대에 F나 B는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이거로 쓰자고. 그 다음에 후 같으면은 요거만 하나 써주면 돼요. 그죠? 네. 그럼 아까 프랑스 같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프랑스. 조그만 거, 아주 조그만 글자예요. 네. 그거 하나만 두 자만 넣으면 돼요. 그럼 아주 깔끔하게 FB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게 제 제안입니다. 옛날부터 얘기하고. 이게 원래는 있었던 건데 살리하고 한글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죠. 국자 시대에 만들어야 그렇죠. 되죠. 예. 파리 보고 네. 프랑스 파리 있잖아요. 네. 파리 보고 파리라고 불러요. 그죠, 파리. 왜 그렇게 부르는지 는 이해가 안 가. 파리거든요. 파리. 파리. 파리 뭐 이렇게 되는데 네. 훨씬 더 잘 발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2000년에 나온 거 로마제 한글 표기 보면 된 것은 이건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못 쓰게 한 거예요. 파리를. 한번 보세요. 미술할 때 팔레트라고 팔레트 이렇게 불러요. 그죠. 우리는 팔레트라고 부르죠. 얼마나 말해요? 팔레트. 팔레트. 원래 부르거든요. 팔레트 훨씬 좋잖아요. 그죠? 콩트. 꽁트거든요. 훨씬 더 발음을 잘하죠. 그림 그린 거 보고 표준어 표기법엔 대생 이렇게 불러. 어떤 놈이 알아들어요? 대생은. 대상. 그대로. 대모음 쓰지 말라는 거 아주 교조적인 그 명령 하나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모차르트 훨씬 좋아요. 그리고 쓰지 말라. 짜는 쓰지 말라. 쥐리 훨씬 더 발음하기도 좋고 원음에 가까운데 쥐리 이상하게 발음해야 돼.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호찌민은 호찌민이라고 써요. 또 그런가요? 네. 그다음에 푸켓은 푸켓이라고 써요. 그건 왜 그렇게 쓰냐고 그랬더니 네. 이거는 그 나라 말에 쌍지읒도 있고 쌍기읒도 있어. 그래서 한대.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불어에는 없나? 불어에도 뜨가 있고 트가 있고 그래요. 무슨 얘기라고 있어요. 이거는 예외래. 근데
좋아. 그럼 이거는 이제 이 나라 말에 이제 그런 네. 된소리라고 하네. 이게 있다고 그래봐요. 그럼 네. 근데도 마오찌뚱은 왜 마오찌뚱이라고 불러? 중국에는 없는데. 마오찌뚱입니까? 찌덩입니까? 모르죠. 네. 근데 마오찌뚱도 웃기는 얘기예요. 모택동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역사적인 한자음은 한자로 써도 되는데 나머지는 현지음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진시황. 이거는 그런 이 역사가니까 진시인데 그럼 뭐 베이징인지 페이징인지 페이킹인지 그냥 북경하면 쉽잖아요. 그쵸. 모택동하면 쉽잖아요. 네. 그다음 너무 교수적인 거야 우리는. 외국어하고 외래어하고를 구분을 짓지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불어 같으면 런던 보고 롱드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 말대로 외래어입니다. 외국어가 아니고. 네. 쾰른이잖아. 쾰른은 꼴론이라고 불러요. 꼴론이라고. 그다음에 영어로 저 피렌체지 이태리야. 플로렌스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영어대로. 자기 나라 발음대로 부르면 돼. 자기 나라. 깐느 영화제. 깐느 영화면 누구나 아는데 칸. 그럼 그건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네. 지하철역, 그렇죠. 지하철역. 네. 기름 GIRUM. 네. GIREUM입니다. 네. 요거 뭐라고 있습니까? 방기. 방기네요, 방기. 방위역입니다. 방이역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방기인데요, 방기? 이 구미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지름 이렇게 읽습니다. 라이샤워 표기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킬. 아까 기름이니까 킬. 응? 정 안 되면 음이라도 써요. 옛날에 라이샤워 사기법은 여기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의자입니다. 이거 발음하기 힘들거든요. 라이샤워 표기법은 요거 이상한 거 붙였다고 해요. 그러면 기름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지하철역 기름역 가면 이렇게 써 있나요? 지레움이야, 지레움. 이렇게 써 있나요? 그래서 난, 네. 지레움이구나, 여기 지레움. 된소리 쓰지 말라고 자장면이라고 썼어요. 맞습니다. 예. 자장면. 자장면. 세상에 자장면이라고 쓰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다 짜장면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2010몇 년인가? 네. 짜장면도 같이 쓴다고 겨우 큰 논란 끝에 겨우 그거 하나 봐줬어요. 그런 거 하나. 우리 표문지 아닙니까? 표문. 그렇죠. 유시경 선생이. 네.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 대신에 국어의 그 어떤 기본 문법 틀이라는 게 흩어지지 않는 범위에요. 그걸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글날 맞이 한글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글의 국제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고요. 실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네. 이거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이제는 해결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주 깊게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글이 국제화 시대에 더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